도내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의 입김이나 당 차원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복구 현장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 광역기초의원, 당원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3천여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스마트 칠판이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칠판 활용 교사 가운데 76.5%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읍시를 방문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정읍시에 위치한 JB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인프라를 전북 지역에 확대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까지 전주와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250여 명은 18일 익산시 망성면 일원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는 김지수,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석해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원구성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선 출신의 민주당 소속 이복형 정읍시의원. 이번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를 마음에 뒀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당내 경선이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거 우호적인 사람만 딱 찍어서 홍길동은 여기다 찍어라. 김길동은 여기다 찍어라. 그럼 나는 무조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계획이다 보세요.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정읍 고창지역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이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시의원들로부터 각서까지 받아 의장을 강제로 선출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 그러면서 윤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유승엽 의원 운동했다고 지금 복수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부풀려진 얘기라며 당헌, 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내 경선을 치렀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의총에서 신청받아서 투표해가지고 결정 낸 건데 나온 거지 무슨. 전체 의원 16명이 민주당 소속인 남원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당내에서 선출한 의장 후보가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재선거 과정에서 추가 후보가 나타났지만 당내 사퇴 압박에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다는 것은 또 그것도 저도
민주적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건 뭐 그런 책임은 없고 뭐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으로서의 그냥 권리만 있다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같은 당 시의원에 대한 해당 행위 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 의원들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 선출해야 되고 하는 방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에 종속되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전주의 한 도로에서 20대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뒤 일당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계좌 추적 등을 해 A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보급한 스마트 칠판이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2일에서 19일 교사 1,700여 명과 학생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칠판 활용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마트 칠판 활용 수업에 대해 응답 교사 가운데 76.5%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 칠판의 장점으로는 교육 자료의 효과적 전달이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학생 집중도 향상과 교육 내용의 즉각적 수용 및 적용, 학생 수업 참여 향상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농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농작물 작황을 저하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인데요. 호우 뒤에는 병해충 발생도 커지는 만큼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호우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잎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생장은 물론 곰팡이와 병해충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물을 빼고 이물질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침강수된 논은 서둘러 입금만이라도 물 위를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은 제거하고 서둘러 새물을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끝으로 논은 도열병, 흰잎 마른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약제를 살포하여 사과, 단감 등 과수와 바짝물도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역병과 탄저병은 물론 폭염에 열매 표면이 햇볕에 대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수와 바짝물도 호우 피해 뒤엔 가장 먼저 물을 빼야 합니다. 바짝물은 배수로를 깊게 파 습해를 예방하고 과수는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흙으로 메워줍니다. 부러진 가지에는 보호제를 바르고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면서 생육을 위해 잎에 약을 뿌려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차광막 준비도 필수입니다. 침수, 관수 피해가 심한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병 전염을 차단하고 흙, 앙금, 오물을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 비료를 연면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막을 미리 설치하여 주시면 일사피해 예방에 도움이. 폭염이 지속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햇볕 대인 피해는 커지는 만큼 토양 수분 관리와 물이나 탄산칼슘액을 자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쏘아 올린 전북 예산차별이 예산전쟁을 촉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의원은 전북 예산차별 주장은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재부의 2차 국가예산 심의와 맞물려 있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정치권의 예산전쟁은 향후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북에 대한 예산차별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며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전북의 예산 전쟁이 도와 정치권의 원팀 공조와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무한투쟁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전북도 고위공직자는 8월 말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가 끝나는 40여일 동안 최악의 예산 상황을 겪고 있는 전북에 골든타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도와 정치권의 예산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도 전북 예산 확보에 위기감을 언급하며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들이 삭감했다. 올해도 전북 현안 사업 예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도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 활동과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회에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1세대 농업인이 멘토가 돼 이뤄지는 연합회 활동은 포천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농업인인 시설채소연합회는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래 농촌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유통 방법은 도매시장 출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뭐 6차 산업이니 뭐 유통 뭐 2세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연합회 1세대들이 도와줘서 포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